안녕하세요, 크루즈여행가 로맥입니다. 자, 오늘 승선한 지 11번째 되는 날 아침입니다. 네, 오늘도 역시 대서양이죠. 3일째 지금 계속되는 시데이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잠깐만, 왜 이래 이거. 비가 오는 줄 알았더니 옆에 자쿠지에서 물이 흘러 넘치네요. 잠깐만요, 렌즈 좀 닦을게요. 네, 조금 더 괜찮아졌습니다. 자, 어제는 이제 제가 라쿠치나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스페셜티 레스토랑이죠, 거기서 이제 저녁을 먹었는데 맛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먹방을 찍었고요. 뭐 그거 먹고서는 또 잤어요.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정말 낮잠을 한 번도 안 자요. 아침 6시거든요 지금. 6시에 일어나서는 뭐 밤 9시 10시 10시 정도까지는 잠을 안 잡니다. 그래서 좀 일찍 잠드는 편이에요. 그래서 파티도 좀 참여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체력이 안 되네요. 그리고 지금 시차가 계속 이제 서쪽으로 가다 보니까 뭐 하루에 한 번꼴, 이틀에 한 번꼴로 1시간씩 시간을 앞당겨야 돼요. 그러니까 저녁 되면 더 피곤해지는 거예요. 대신 6시 맨날 알람을 맞춰놓는데 바이오리듬이 또 바이오리듬 얘기가 나왔네. 하여튼 좀 일찍 깨지게 되고요. 하여튼 사람 몸의 습관이란 게 되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한 5시 중간에 한번 일어났다가 다시 잠들어서 또 눈 뜨니까 5시 한 20분이더라고요. 부지런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3일째 아침인데, 시데이 3일째 아침인데, 어제보다는 바람이 조금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바람은 심하지만, 배의 움직임은 또 괜찮아요. 느끼는 바는. 파도가 그래도 좀 잔잔한 편이라고 해야 되나? 뭐, 아주 잔잔하진 않지만, 아무튼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온은 이제 올라가는 게 확연히 느껴져요. 1도 1도 차이가 이렇게 큰지 몰랐거든요. 지금 어제까지는 제가 위에 이제 좀 두꺼운 잠바는 아니고 바람막이도 아니고 막 그 사이에 있는 뭐라고 하는지 이름 모릅니다. 입고서 먹기는 했는데 오늘은 그냥 반팔만 입고 하거든요. 반팔에 반바지. 그래도 춥지가 않습니다. 점점 카리브해 쪽으로 가고 있어요. 어쨌건 이제 아직도 미국 동부 시간 이제 시간을 사용해야 제가 도착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직도 시차가 4시간이 나고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단 얘기죠. 그래서 오늘도 재밌는 시데이를 지내려고 합니다. 아이고, 좀 이렇게 가려져 있는 데 오면은 바람을 좀 피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어제에 이어서 어제의 모닝 프리뷰 이어서 오늘 또 대항해 시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그때 퀴즈를 냈었죠, 제가 어제. 그 원주민들이 제일 무서워했던 거, 그거 퀴즈를 내고서 제가 오늘로 토스를 했죠. 그건 바로 말입니다. 말. horse. 말이 없었대요. 아메리카 대륙에 말이란 건 없었는데 그 큰 거를 사람들이 타고 다니면서
칼도 차고 있고, 아,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칼도 없어요. 네, 기술력은 엄청 발달했는데, 그러니까 그 고대 마야의 그 피라밋이나 아니면은 뭐 마야 달력이라든지 엄청 정교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철제를 사용 안 했대요. 예. 어떻게 근데 그렇게 정교하게 가공을 하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칼도 되게 궁금했겠죠, 얘네들이. 금속에 번쩍번쩍한 게 이렇게 만져보니까 막 베이고 피나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거는 완전히 신세계 외계인이 온 거죠. 외계인 진짜. 네, 외계인이 침공한 거죠. 거기에 말을 타고, 네, 얼굴 색깔도 다르고 이런 애들이 이제 나타나니까 얘들이 멘붕이 왔겠죠. 멘붕이 왔어요. 멘붕. 그래서 그때부터 아메리카 대륙 원주민의 비극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들여온 거 제가 어제 설명드렸고, 이제 이쪽에서 넘어간 걸 설명해야죠. 근데 넘어간 거 중에 제일 파급력이 컸던 게 천연두입니다. 천연두. 네. 그러니까 보통 아무리 무기가 발달하고 대포가 있고 화약이 있고 총이 있고 해도 머릿수로 어느 정도 밀어붙이면,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네. 왜냐면 우리 동학운동 봤을 때 일본 애들은 기관총이 있었단 말이죠. 일본 군대하고 조선 군대였습니다. 대한제국 군대. 예, 얘네들이 동학 농민운동 진압을 한 거죠. 그러니까 동학 농민운동 할 때 뭐 무기가 뭐 있었겠어요. 있어봐야 뭐 화승총 같은 거 있었을 거고, 뭐 당연히 기관총 이런 거 없었겠죠. 그럼 뭐 죽창, 뭐 창, 칼, 뭐 이런 걸로 대항을 했을 텐데, 네, 거의 병력수가 10배, 최소 10배 이상 차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깔끔하게 밀려버렸어요. 그 정도로 무기가 무섭습니다. 네. 어찌 보면 재래식 무기죠. 그것도 재래식 무기끼리의 전쟁이었어도, 네, 이건 거의 학살입니다. 학살. 근데 얘네들은 어땠겠어요. 칼도 아니고, 네, 때려 잡는 거 이런 걸로 전쟁을 했으니까 말이죠. 싸웠으니까. 아무튼 그거보다도 더 무서웠던 게 전염병이에요. 네. 그래서 전염병으로 거의 원주민들이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제 콜럼버스는 이제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던 거 말씀드렸고, 그 후로 스페인의 이제 정복자들이라고 하죠. 많이 진출합니다. 아메리카 대륙에. 그 중에 오늘 말씀드릴 게 코르테즈라는, 코르테즈라는 정복자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 코르테즈는 이제 카리브해에서 뭔가 잘못을 저질러서 그 카리브해 총독한테, 총독이 아마 뭐라고 했나? 아무튼 뭐라고 해야 되죠? 처벌이라고 해야 되나? 처형은 아니고 아무튼 처벌을 당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코르테즈가 처벌을 피하려 배를 타고 지금의 멕시코 대륙으로 튑니다. 튄 다음에 거기서 드디어 테노치티틀란이라는 아즈텍 제국의 수도를 결국은 발견하게 돼요. 근데 그런 게 왜 그랬냐, 뭐 얘네들이 발견한 것도 있지만 이 테노치티틀란 그 아즈텍 제국의 가장 큰 나라에선 인신공양을 했대요. 수도 없이 죽였답니다. 뭐 기념일 이럴 때는 더 많이 죽이고, 시시때때로 사람을 죽여가면서 피를 봤다는 거죠. 근데 자기네 민족들을 죽이진 않았고, 자기네 부족들을 죽이진 않고, 임금 부족들을 산채로 잡아와서 그 재단에다가 바쳐버리는 거죠. 그러니 임금 부족 애들이 어떻겠어요.
반발심이 장난 아니었겠죠. 얘들이 코르테즈에게 합류합니다. 또 얼마나 쉬웠겠어요. 코르테즈는 지형도 잘 몰랐을 거고 모두 몰랐을 거고 다 그랬는데 코르테즈는 아주 손쉽게 지원군 얻게 되죠. 저는 되게 궁금했어요. 아니 원주민들 쓰는 언어가 따로 있을 거고 코르테즈는 스페인어를 썼을 텐데 그 일행들은 어떻게 의사소통을 했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그 전에 콜럼버스가 왔을 때도 뭐 이렇게 남겨져 있으면서 진짜 언어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은 TV만 보면서도 막 외국어를 습득하고 하잖아요. 저같이 영어를 뭐 20년 넘게 공부해도 잘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삼척 동작 툭툭툭툭 합니다. 아, 그런 사람이 또 있죠. 우리나라 일제시대 초대 총독인 이토 히로부미. 이토 히로부미가 유럽의 선진 문물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타고 영국으로 향하는데 영어의 영자도 몰랐을 거예요 아마 그때. 근데 그랬대요. 그러니까 유럽의 해군력을 좀 공부하고 싶어서 너 여기 배 왜 타고 왜 영국 왜 갈라 그래? 근데 얘가 말을 잘못해갖고 네이비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했는데 얘네들이 잘못 알아들은 거죠. 선원이 되고 싶은 걸로 잘못 알아들어갖고 얘네들 영국으로 가는 3개월인가? 배에서 계속 허드렛 일만 하고 화장실도 없는 데에서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도착해서 6개월 동안 지냈죠, 영국에서. 근데 그 이토 히로부미가 6개월만 영어 공부를 하고 와서 협상가가 되죠. 메이지 혁명 맞나? 모르겠네요. 메이지 유신인가? 아무튼 일본 근대화에 지대한 공을 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토 히로부미가 우리 안중근 의사께서 사살 저격하셨죠. 그 이토 히로부미가 맞습니다. 아무튼 이토 히로부미가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죠. 젊은 나이에 그렇게 영국으로 가서 외국어 습득하고 또 정치적인 감각도 있었겠죠. 그 자리까지 올라가려면 넘버원의 권력자였으니까 천황을 제외하고. 근데 일본에서 입지가 좀 줄어들어서 선택한 게 한국 총독이에요.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만주 쪽을 아마 러시아 쪽하고 아마 회담이 있어서 가다가 하얼빈역에서 우리 안중근 의사께서 처단하셨죠. 뭐 이제 이건 우리나라의 관점이고 일본 관점에서는 근대화를 아주 앞당긴 사람이죠. 그래서 좀 보는 시각이 다를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하고 일본 사람들하고. 히데이 역적 이토 히로부미 한국인에겐. 그래도 일본인들에게는 근대화의 주역. 뭐 우리도 그러한 비슷한 일이 있을 뻔했죠. 하지만 그러지 못했고 우리는 근대화에 실패했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그래서 식민지가 된 거죠. 세국 정책을 하지 말고 세국을 하더라도 요령껏 머리를 써가면서 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 뭐 국제 정세나 이런 거에 너무 어두웠던 탓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국제 정세를 잘 읽고 그 흐름에 편승해야지. 원리 원칙 좋습니다. 지켜야 되죠. 하지만 저는 나라의 이익이 국익이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살고 있을 때 조금이라도 좋고 편안하고 즐겁고 이렇게 지내는 게 좋지 않겠어요? 줄 잘 서야 된다는 얘기죠. 아무튼 외국어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토 히로부미는 왜 나오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르테스는 어떻게 이제 의사소통을 했을까 했더니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천재. 이름은 몰라요. 원주민 여자인데 또 스페인어를 금방 깨우친 거죠. 통역을 하면서.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엄청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코르테스랑도 이제 첩이 되었나? 그러다가 코르테스가 부하한테 넘겼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다가 그 여자도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어쨌건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원주민들, 특히 아즈텍 제국을 파괴했겠죠. 자, 아즈텍 제국은 지금의 멕시코시티로 알고 있어요. 네, 어떤 도시였냐면 호수 같은데, 해상도시죠, 해상도시. 인구가 엄청 많았대요. 한 20만 정도 살았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막강한 국력을 갖고 있던 아즈텍인데 아주 간단하게 제압당해버려요. 첫 번째 뭐냐, 코르테즈가 왕을 그냥 인질로 잡아버려요. 근데 얘네들이 협상을 했죠. 코르테즈한테, 야, 나 풀어줘. 나 풀어주면 저 한 트럭만큼 금 갖다 줄게 하니까 얘가 눈이 돌아버린 거죠. 눈이 돌아버립니다. 진짜 했는데 진짜 갖고 와요. 와, 그 금을 싹 다 먹죠. 근데 그걸로 만족하겠습니까? 금이 그만큼 있다는 것은 그거 말고 훨씬 더 많은 금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금은 콜럼버스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코르테즈는 금이 많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 코르테즈가 그 총독한테 찍혀서 도망갔다 그랬잖아요. 그 총독이 코르테즈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해서 코르테즈를 잡으러 옵니다. 멕시코 유카탄 반도 쪽, 아니죠, 유카탄 반도 말고 더 아래쪽이죠. 잡으러 옵니다. 하지만 그것을 격퇴하러 나가죠, 코르테즈가. 그래서 결국은 원주민들과 힘을 합쳐서 격퇴를 시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테노치티틀란으로 돌아왔는데 웬걸 사람들이 다 때려 죽였어요. 스페인 사람, 남아있던 스페인 사람들을. 그래서 전쟁을 선포하죠. 그 후로 말과 총과 화약과 몇백 명 안 되는 군사들을 갖고 몇만이 버티고 있는 테노치티틀란을 그냥 접수해버립니다. 그리고 아즈텍의 역사는 끝나죠. 코르테즈는 제가 알기로는 스페인이나 이런 데서 대항시대에서 되게 많이 언급되는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교과서에서는 배웠나 모르겠네요, 코르테스에 대해서. 오늘은 그런 대항해 시대의 두 번째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재밌나요? 나만 재밌나? 그냥 이렇게 대서양 횡단하면서 주워 들은 거 같이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아침 브리핑 때 풀어보는 거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역사 얘기하는 거는 반만 믿으시면 됩니다. 반은 어떤 거랑 짬뽕이 돼서 제 머리에서 이렇게 섞여서 나가는지 몰라요. 정확하지 않은, 그냥 흘려듣는 세계사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걸로 뭐 답글에다가 아이고 이거 아닌데 그래 주셔도 되지만 너무 비난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역사학자도 아니고 그냥 크루즈 여행가일 뿐입니다. 물론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반성하지만 죄송합니다. 더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번에는 책을 좀 읽고 왔어야 되는데, 스페인 역사책하고 대항시대 역사책을 조금 더 읽고 왔어야 되는데 하나도 못 읽었어요. 개인적으로 조금 이제 여비도 벌어야 되잖아요. 제가 뭐 부잣집 아들도 아니고 잘 다니던 회사 때려치고 처음에는 퇴직금으로 세길줄 했지만 이제는 돈을 벌으면서 여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아요, 솔직히. 남들은 뭐 여기서 만난 한국 교민분들이 저한테 그러죠. 아유, 젊은 나이에 부모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솔직히 제가 해외여행을 부모님 도움으로 가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대학교 때도 아르바이트하고
그래서 갖고 부모님을 모시고 가면 모시고 갔지. 제가 부모님, 아버지는 좀 편찮으셨고 그래서 여행 못 다니셨고, 어머니는 제가 많이 모시고 다녔습니다. 크루즈도 많이 타고. 제가 그렇지 부모에게 손을 벌린 적은 있죠. 미성년자일 때는 손을 벌려야죠. 대학생 때도 용돈 받았을 때 물론 아르바이트 하고 했지만, 그랬다는 거. 그리고 갑부집 아들도 아니고 그냥 빨리 회사에서 제대한, 또 크루즈를 너무 사랑해서 이것저것 다 내려놓고 여기에만 매진하고 있는 로맥이지만,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크루즈를 알리고 싶은 제 진실한 마음. 여기서 교민분들 만나면은 다 똑같은 얘기예요. 아유, 그래도 미국에 계신 분들, 뭐 캐나다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크루즈 많이 타요, 진짜. 근데 한국 분들은 일단 거리가 먼 것도 있고, 우리가 모항지가 아닌 것도 있고, 또 우리나라의 그 기존의 선입견들, 타이타닉과 세월호에 대한, 또 포세이돈 어드벤처라는 영화에 대한 뭐 이런, 아무튼 배에 대해서는 우리가 삼면이 바다인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조선업이 세계를 집어먹잖아요. 몇십 년째입니까 지금. 그런 나라에서 이 국력에, 우리 강대국 아니에요. 이제 선진국 아니에요. 선진국 중에 이렇게 한국 사람이 없는 게 전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는 선진국인데. 아쉽죠? 많이 아쉬워요. 그래서 저는 한 번이라도 이제 크루즈 경험한 사람이 계속 늘어나면, 1대 400의 법칙인가 1대 200의 법칙인가, 아무튼 그것도 까먹었네요. 전파 하면서 곧 우리나라 사람들도, 또 제가 다음에 크루즈를 타도 여기서 한국어로 된 선상신문을 받아보면서 즐겁게 또 크루즈 여행을 즐길 날이 오지 않을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제가 어제 먹방을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포럼에서 만났던, 토크쇼에서 만났던 우리 작가 4분, 저까지 포함해서 4명이 저 귀국하고 나서 한번 뭉치기로 했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크루즈를 홍보하고 알리고, 또 어떻게 하면 작은 힘이지만 크루즈 산업의 보탬이 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자리를 만들어주신 주최자분이 계셔서 기꺼이 참석을 할 겁니다, 저도. 그래서 그런 것도 해나가면서 조금 더, 그 전에 혼자 활동했지만, 물론 혼자 활동 계속 하지만, 이렇게 어찌 보면 전문가 넷이죠. 뭉쳐서 더 좋은 아이디어와 아이템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넷이서 한번 토크쇼 하는 것도, 영상에 찍고 막 그런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제 아침이 다 밝아왔죠. 그래도 이렇게 한 20여 분? 길어야 30분 제가 이렇게 아침 브리핑을 하는데, 밤에 시작해서 꼭 아침이 돼요. 시간 아주 끝내주게 마칩니다. 그래서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자, 저는 오늘도 재밌는 시데이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다시, 내일쯤은 한번 제가 이제 인터넷 300분이 가능하거든요. 오늘 시연을 해봤는데, 유튜브로 시연한 건 아니에요. 일단은 접속에도 성공했어요. 그래서 그게 만약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실시간 스트리밍이 된다면 제가 요 바다를 바라보며 지중해 대서양 망망대해에서 실시간 스트리밍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시데이 3일차 전체 14박 15일에
11번째 날 네, 아침에 해서양 한가운데서 로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제 오리가미 내는데 왔습니다. 또 참여하고 있다가는 그는 다 뒤로 가서 또 다른 행사에 참여할 예정입니다.